러시아 공군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대들보 미그-29 펄크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F-15의 강력한 라이벌 미그-29 펄크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코얀 미그-29 펄크럼은 소련 러시아의 항공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경량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름 뒤에 붙는 코드명 펄크럼은 받침대 혹은 지렛목이란 뜻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미그-29를 제비라는 뜻의 라스토치카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그-29는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개량을 멈추지 않은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 공군의 주력기인데요. 2020년까지 1,600여 기 정도 생산된 미그-29는 북한 공군도 도입한 만큼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라이벌입니다. 이런 미그-29의 시작은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소련은 미국이 F-15나 P-530 같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합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중형과 경량형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요. 중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결과물이 바로 중형 전투기 수호이-27이고 경량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미그-29입니다. 미그-29의 초기 설계는 미그-25의 공기역학 설계를 추종하고 미그-23의 무기 통제 시스템을 채용했는데요.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레이더와 단중거리 미사일을 추가함으로써 1972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미그-29의 주요 임무는 공중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고 보조 임무는 비유도 무기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였는데요.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미그-29는 속도와 고도를 중시한 전통적인 항공기 설계 사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대신 추력대 중량비를 최대화해서 기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요. 설계국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선보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1972년 8월 설계국은 두 번째 설계를 선보이는데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과 완전히 새로운 무기 통제 시스템을 채용한 차세대 전투기다운 설계였습니다. 설계를 마친 1972년부터 1년 동안 국방부와 항공산업부의 연구를 거친 미그-29는 1980년대를 이끌 전투기로 인정받았는데요. 소련은 미그-29가 이전 세대의 그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나면서 F-15와도 비벼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그-29는 소련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급부상했는데요. 소련은 미그-29의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두 개의 엔진을 달았는데도 이륙 중량이 12톤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설계국은 항공기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 작업 방식을 바꾸기로 정하는데요. 바로 두 가지 버전의 미그-29를 설계해 서로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거였죠. 그 결과 이륙 중량을 12톤에서 13.5톤으로 늘릴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쌍포신 30mm 기관포가 단포신 30mm 기관포로 교체됐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레이더 개발 및 시험에 성공하면서 하나의 미그-29로 정리되는데요. 1975년 8월 드디어 미그-29 시제기가 완성됩니다. 6기의 시제기를 포함한 총 14기의 항공기가 비행시험에 참여하는데요. 1983년 10월에 비행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공기역학 설계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1986년부터 많은 나라에 활발하게 수출된 미그-29는 1987년 6월 11일 소련 공군에 채택됐는데요. 수출형 A버전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용이었고 수출형 B버전은 개발도상국용이었습니다. 수출형 A버전은 장비 수정이 거의 없었지만 수출형 B버전은 장비 수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1988년부터 생산된 수출형 A버전은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한 나라들에 인도됐습니다. 반면 1986년부터 생산된 수출형 B버전은 인도, 이라크, 시리아, 유고슬라비아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는데요. 수출형은 내수형과 달리 배송 시기와 나라에 따라 장비와 무기의 구성이 달랐습니다. 1986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핀란드에서 미그-29의 첫 해외 전시가 이루어졌는데요. 2년 뒤인 1988년 9월 2일에는 영국 판러버에서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 그 존재가 알려진 미그-29는 1995년 4월 26일에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데요. 테스트 파일럿이 비행고도 27,460m를 찍은 거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가지 세계 기록을 더 세운 미그-29는 세계의 그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미그-29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그-29의 전장은 17.3m에 전폭 11.3m, 전고 4.7m이며 중량은 10.9톤에 최대 이륙 중량은 18.4톤이고 무장은 30mm 규시 30-1 기관포 한 문에 공대공 미사일 6발이며 최고 속도는 마하 2.3에 항속거리는 1430km입니다. 미그-29의 장갑은 주로 알루미늄 합금이지만 강철, 티타늄
플루토늄 등의 재료가 7% 정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미그 29의 기본 무장인 그 G30-1은 원격으로 화기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총 150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핵심인 공대공 미사일은 날개 아래 6개소에 장비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250에서 500kg의 항공폭탄도 장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그 29는 강력한 라이벌인 F-15와 실전을 치른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걸프전에서 치렀는데요. 미 공군의 F-15와 이라크 공군의 미그 29가 사막 위에서 맞붙은 거였습니다. 걸프전 초기 영국 공군의 파나비아 토네이도를 격추한 이라크 파일럿 자밀 사이우드는 같은 미그 29인 윙맨과 함께 F-15 두 기를 후방에서 기습했는데요. 윙맨이 F-15를 로건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지만 그만 다른 F-15의 미사일에 격추당하고 말았습니다. 윙맨을 잃은 사이우드기는 그대로 F-15의 돌진에 제발로 불리한 싸움에 뛰어드는데요. 급기동으로 에너지를 왕창 까먹은 사이우드기는 도리어 F-15에 쫓기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사이우드기는 F-15를 떨쳐내기 위해 나선으로 강화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F-15의 공격 범위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은 사이우드는 91m라는 낮은 고도에서 무리하게 이탈합니다. 그 결과 사이우드기는 지면에 충돌하는데요. 미군은 공식 전과 기록에 사이우드기를 기동에 의한 격추로 기록했습니다. 미그 29와 F-15의 전투는 미그 29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음에도 패배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당시 이라크 공군은 미그 29를 훈련용까지 포함해서 총 37기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걸프전에서 그중 5기가 격추당했습니다. 소련이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전투기 치고는 초라한 전과였는데요. 미그 29는 F-15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선 미그 29가 집중했던 최대 이륙 중량은 F-15가 우세한데요. 18.4톤인 미그 29에 비해 F-15는 2배에 가까운 30.8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도 F-15가 약간 우세한데요. 마하 2.3인 미그 29에 비해 F-15는 마하 2.5로 약간 빠릅니다. 다만 근거리에서의 전투력은 미그 29가 약간 우세한데요. F-15는 20mm M61A1 발칸포를 장비했지만 미그 29는 30mm 그 G30-1 기관포를 장비했습니다. 다만 장거리에서의 전투력은 실전 기록으로 F-15가 우세하다는 게 증명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그 29는 소련의 역작이지만 라이벌인 F-15를 상대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미그 29의 대당 가격은 약 300억 원으로 4세대 전투기 치고 저렴한 편인데요. F-15는 대당 가격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4.5세대 전투기다운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F-15대 한 대 살 돈이면 미그 29를 3대나 사고도 남는다는 건데요. 이러니 우리의 라이벌인 북한조차 미그 29를 운용할 수 있는 거죠. 1988년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다녀온 직후 북한은 소련과 미그 29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일부는 완성기로 도입하고 나머지는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방연 항공기 제작소를 설립해 미그 29를 조립했는데요.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3년까지 북한이 받은 미그 29 부품은 20기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는 수 없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들여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미그 29를 안 팔아서 북한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러시아군이 자꾸 북한제 무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니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인해 화폐로 무기를 구매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물물 교환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여기서 북한이 미그 29를 요구하면 러시아가 들어줄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전투기가 창고에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북한이 미그 29를 대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아무리 구식이라도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F-15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건 실전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지만 문제는 북한과 우리나라는 너무 가깝다는 건데요. 북한이 기습 공격으로 방공망을 제압하고 미그 29를 남하시키면 다른 구식 전투기보다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북한이 가난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F-15의 강력한 라이벌 미그 29 펄크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